어둠이 짙게 깔린 반지하 방에는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얇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한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려 누워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해 위장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고 현기증은 그녀의 시야를 끊임없이 흐트러뜨렸다. 이재환이 나가고 없는 방 안은 희미하게 깜빡이는 백열등 불빛 아래 더욱 처량해 보였다. 그녀의 앙상한 손은 뱃속의 작은 생명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이제 막 세상을 향해 존재를 알리기 시작한 귀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삶의 마지막 희망이자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였다. 하지만 남편 이재환에게는 이 아이가 귀찮고 불필요한 짐에 불과했다. 그는 서연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간이었다. 지난 몇 년간 서연은 그의 학대와 무관심 속에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이재환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무시하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존재를 벌레 보듯 하며 그녀의 고통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다. 이재환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구겨진 봉투 하나를 바닥에 던졌다. 봉투 안에는 노란색 약병과 약간의 물이 담긴 컵이 들어 있었다. 이거 마셔. 쓸데없이 짐만 늘리지 말고. 이재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명령에 조금의 반항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서연을 쏘아보았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버텨냈다. 그녀는 약병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기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재환 씨, 제발.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재환에게는 단지 역겨운 약함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이재환은 서연의 얇은 어깨를 잡고 그녀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소나기에 잡힌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아팠다. 기회? 개소리하지 마. 내 몸 하나 건사 못하는 주제에 무슨 아이를 낳겠다고. 이 약은 내 몸을 깨끗하게 해줄 거야.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방해는 필요 없어. 그의 눈빛은 뱀처럼 번득이며 서연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꿰뚫는 듯했다. 이재환은 약병을 흔들어 알약 두 알을 꺼내 서연의 입술 앞에 강제로 들이밀었다. 서연은 고개를 젓고 저항했지만 이미 굶주림으로 탈진한 몸은 그의 폭력적인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알약은 억지로 그녀의 입속으로 밀어 넣어졌고 그는 그녀의 턱을 꽉 잡고 물을 들이부어 강제로 삼키게 했다. 서연은 기침을 하며 무너져 내렸다. 약을 삼킨 직후 서연은 뱃속에서부터 끔찍한 고통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태아를 밀어내는 고통이 아니었다. 내부 장기가 뒤틀리고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바닥을 긁으며 비명을 삼켰다. 이재환은 그런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며 태연히 방을 나섰다. 고통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자 서연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약은 단순한 낙태약이 아니었다. 이건 독약이었다. 이재환은 그녀와 아이를 동시에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강렬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차가운 배신감과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서연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살아야 한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최소한 이 악마의 얼굴에 피를 튀겨주고 나서 죽어야 한다. 복수심이 그녀의 탈진한 정신을 잠시나마 일깨웠다. 그녀는 온몸에 남은 힘을 쥐어짜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기기 시작했다. 문고리를 잡기까지 수십 번을 토하고 쓰러지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그녀는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섰다. 퀴퀴한 반지하 방을 벗어나자마자 맑은 공기가 폐로 들어왔지만 이미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비탈길을 기어 올라갔다. 서연은 밤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고통은 계속되었고 시야는 붉게 물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재환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의식은 조각조각 부서지기 시작했고 눈앞의 모든 것이 뒤섞이며 혼란스러워졌다. 거친 숨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존재의 증명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외곽의 허름한 창고가 늘어선 골목에 다다랐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고통은 절정에 달했고 서연은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뱃속을 보호하려는 듯 두 팔로 배를 감싸 안은 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희미한 가로등만이 그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다. 의식이 빠르게 희미해져 가는 그 순간 그녀의 귀에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이럴 수가. 누군가 쓰러져 있어.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 같네. 서둘러야 해. 목소리는 굵고 단호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울림이 있었다. 서연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안아 올리는 낯선 여인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서연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아가씨, 정신 차려요. 내가 당신을 구해줄게요. 제발 버텨줘요. 강 회장님께 당신을 꼭 데려가야 해요. 강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지만 서연은 그 뜻을 파악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감싸는 온기에 무의식적으로 안도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마지막 의식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재환에 대한 끔찍한 복수심이었다. 서연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코끝을 자극하는 소독약 냄새와 낯선 깨끗함이었다. 천장은 높고 하얀색이었으며 옆으로는 첨단 의료 장비들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가 익숙했던 반지하 방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전의 극심한 고통은 신기하게도 사라져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몸에는 여러 개의 주사 바늘과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긴 시간 동안 그녀를 지켜본 듯 보이는 중년의 여인이 앉아 있었다. 이 여인이 바로 지난밤 서연을 발견하고 구해준 사람일 것이다. 여인은 단정하고 기품 있는 차림이었으며 눈빛에는 연륜과 함께 강한 책임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의식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가씨, 드디어 정신이 드셨군요.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저는,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그녀의 말은 뱃속의 아이에 대한 슬픔과 불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가씨의 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 약은 일반적인 낙태약이 아니었어요. 맹독에 가까운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생명까지 노린 거였어요. 그녀의 담담한 설명은 이재환의 잔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이재환에 대한 분노가 그녀의 마음을 산산이 조각냈다. 여인은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고 위로했다.
울지 마십시오, 아가씨. 그 악마는 아가씨의 생명마저 빼앗으려 했지만 하늘은 아가씨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매우 특별한 체질을 가졌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김 여사라고 소개하며 이 병원은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KJ그룹의 비밀 의료시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서연에게 전했다. 아가씨는 고인이 되신 강태호 회장님의 외동딸, 즉 KJ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서연은 이 엄청난 사실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거지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최고 재벌 그룹의 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김 여사는 설명을 이어나갔다. 회장님은 10여 년 전 아가씨를 잃어버리셨고 평생 아가씨를 찾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최근에야 저희가 아가씨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회장님은 이미 몇 달 전 심장마비로 위장된 타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배후에는 현재 KJ그룹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이사회의 주요 멤버들이 있습니다. 김 여사는 이재환이 바로 그 네트워크의 하수인 중 한 명이었음을 밝혔다. 이재환은 아가씨의 존재를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아가씨를 감금하고 쇠약하게 만들어서 혹시 모를 상속권 주장을 원천 봉쇄하려 했습니다. 낙태약이라고 속인 것도 아가씨의 생명을 완전히 끊으려는 최종 단계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삶이 끔찍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김 여사는 서연에게 낡은 금속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 상자 안에는 회장님의 진정한 유언과 KJ그룹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암호화된 문건이 들어 있습니다. 오직 아가씨만이 이 암호를 해독하고 회장님의 뜻을 이을 수 있습니다. 서연은 상자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리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재환과 그 배후의 어둠에 의해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김 여사를 바라보며 단호한 의지를 담아 말했다. 김 여사님, 저는 이재환과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강태호 회장님의 딸로서 제 모든 것을 되찾고 아버지를 위해 복수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김 여사는 서연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렬한 불꽃을 읽었다. 기꺼이 아가씨를 돕겠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이재환과 그 배우는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와 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가씨는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지성과 힘, 그리고 냉철한 전략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KJ그룹의 상속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생존을 넘어선 복수, 즉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비추는 듯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문건을 꺼냈다. 문건은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과 금융 용어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선 아버지의 깊은 뜻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즉시 그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강태호 회장의 피를 물려받은 전략가이자 분석가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고도의 지능적인 전쟁으로 전환되었다. 서연은 병실을 떠나 김 여사가 마련한 깊은 산속의 비밀 훈련 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은
고 강태호 회장이 후계자를 위해 은밀히 준비해둔 곳으로 최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훈련 방식이 결합된 요새였다. 서연의 훈련은 KJ그룹의 경영권을 되찾고 이재환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적, 지적, 신체적 무장을 목표로 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아이를 잃은 슬픔과 복수심이 그녀의 의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훈련의 첫 단계는 지적 무장이었다. 서연은 세계 최고의 금융 분석가와 전략가들로부터 1:1 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복잡한 국제 금융 시장의 흐름, 기업, 인수합병의 교묘한 전술, 그리고 세무 및 법률 구조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법을 극한까지 학습했다. 특히 강 회장이 남긴 암호화된 문건은 그녀의 지적 능력을 시험하는 최고의 교재였다. 그녀는 낮에는 경제 서적과 법률 문서를 파고들고 밤에는 회장의 암호를 분석하며 하루를 보냈다. 서연은 타고난 분석가였다. 그녀는 강 회장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며 단서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이재환과 부패한 이사회가 KJG그룹의 핵심 자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리고 그들의 부패 네트워크가 얼마나 깊숙이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복잡한 재무제표와 기업 보고서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게 되었다. 신체 훈련 역시 지적 훈련만큼이나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이전에 나약했던 자신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그녀는 매일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나 무술 교관의 지도 아래 극한의 체력 훈련과 격투 기술을 연마했다. 유연함과 민첩함을 바탕으로 한 그녀의 움직임은 점차 정교하고 치명적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몸은 고통을 흡수하고 그것을 강인함으로 되돌리는 기계처럼 작동했다. 가장 어려운 훈련은 냉철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김 여사는 서연에게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법을 가르쳤다. 아가씨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계산이어야 합니다. 이재환은 아가씨의 나약함을 노릴 것입니다. 아가씨의 눈빛과 말 한마디에서조차 그가 틈을 찾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김 여사의 가르침은 서연의 심리적 갑옷이 되었다. 수년간의 훈련 끝에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재무와 법률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가진 최고의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고 어떠한 위협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뛰어난 격투 실력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외모는 더 이상 과거에 굶주렸던 그림자가 아니었다. 세련되고 도회적인 아름다움 속에 강철 같은 의지가 감춰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잃은 슬픔을 넘어선 목표를 향한 집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첫 번째 목표로 KJG그룹의 해외 지사 중 하나인 아시아 태평양 지부의 파산 직전에 투자회사를 선택했다. 이곳은 이재환이 부패한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통로 중 하나였지만 겉으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버려진 사업체였다. 그녀는 이 회사를 되살려 이재환의 발밑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증명하고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터였다. 출국을 앞두고 김 여사는 서연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건넸다. 이름은 유민지. 완벽하게 조작된 배경과 경력을 가진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인 뛰어난 금융 전문가였다. 이제 아가씨는 유민지입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은 복수가 끝날 때까지 잊으십시오. 이재환은 유민지를 절대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능력은 그를 압박할 것입니다. 김 여사는 서연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서연은 훈련 시설을 나서기 전 반지하 방에서 자신을 구하려다 실패했던 뱃속의 아이를 떠올렸다. 그 고통과
상실감이 그녀의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살고 그 아이의 목까지 살아남아 정의를 실현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이제 그녀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적들을 응징할 복수의 여신이었다. 서울의 차가운 빌딩 숲이 그녀의 다음 전장이 될 것이다. 유민지라는 새로운 이름과 완벽한 배경을 갖춘 서연은 뉴욕과 홍콩의 금융가를 거치며 실력을 인정받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의 투자 컨설턴트로 서울에 입성했다. 그녀의 목표는 이재환이 자신감에 차서 구축한 부패한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KJ그룹 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외곽의 작은 투자 자문 회사를 설립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거대했다. 서연은 김 여사로부터 받은 정보와 암호 해독을 통해 KJG그룹 이사회가 진행 중인 대규모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 오시리스의 핵심 약점을 간파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재환과 그의 동맹들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끔찍한 부실과 법적 위험을 안고 있었다. 서연은 유민지로서 이 프로젝트와 연관된 중소협력업체들을 은밀히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재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여 프로젝트 오시리스가 곧 파산할 것임을 예측했고 협력업체들이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도록 유도했다. 그녀의 설득력 있는 논리와 완벽한 데이터 분석 능력은 회의론자들을 빠르게 설득시켰다. 그녀의 지침을 따른 회사들은 단기간 내에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며 그녀의 명성을 높였다. 이재환은 최근 KJ그룹 내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뒤를 봐주는 이사회의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오만함의 정점을 달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사라진 후 자신의 삶이 더욱 완벽해졌다고 믿었고 과거의 끔찍한 실수는 까맣게 잊은 듯했다. 그러나 최근 프로젝트 오시리스와 관련된 협력업체 몇 군데가 갑작스럽게 손을 떼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이재환은 자신의 오른팔인 비서실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받았다. 최근 몇 주 동안 유민지라는 컨설턴트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프로젝트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며 투자자들을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이재환은 코웃음을 쳤다. 유민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군. 여자 컨설턴트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분명 뒤에 누가 있을 것이다. 덩치 큰 기업들의 이권 다툼이겠지. 하지만 내 프로젝트를 건드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당장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해. 필요하다면 압력을 가해서라도 입을 닫게 만들 것이다. 이재환의 오만함은 그가 유민지를 과소평가하도록 만들었다. 서연은 이재환이 자신을 조사하기 시작했음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신분과 회사 배경을 완벽하게 위장해 놓았으며 모든 흔적은 수년 전 강 회장이 구축한 은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되어 있었다. 이재환이 아무리 조사해도 유민지는 그저 실력 있는 신진 컨설턴트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재환의 오만함이 자신의 가장 큰 무기임을 알고 있었다. 다음 단계로 서연은 프로젝트 오시리스의 핵심 자금줄에 치명타를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재환이 비밀리에 구축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을 역추적하여 그들이 대출받은 막대한 자금에 대한 법적 하자를 찾아냈다. 이 대출은 KJ그룹의 신용을 담보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환의 비리 네트워크를 건드리면 곧바로 KJ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서연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이재환의 동맹 중 가장 탐욕스러운 한 명인 한 이사에게 접근했다.
유민지는 한 이사에게 접근하여 프로젝트 오시리스에서 발생할 재앙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제시했다. 바로 이재환을 배신하고 그의 대출권을 내부 고발하는 것이었다. 탐욕스러운 한 이사는 유민지의 냉철한 분석과 그녀가 제시한 막대한 보상에 결국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내부의 균열을 이용해 이재환을 압박했다. 이는 과거의 나약한 서연이 아닌 지능적인 전략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닌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설계된 금융전쟁이었다. 이재환은 자신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에게 도전하는 유민지라는 작은 존재를 비웃고 있었다.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서연은 유민지로서 이재환과의 첫 대면을 KJG그룹 본사에서 열린 프로젝트 오시리스 최종 투자 유치 경쟁 입찰 회의장에서 계획했다. 이 회의는 이재환에게는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였지만 서연에게는 그의 몰락을 시작할 무대였다. 그녀는 김 여사가 사전에 준비해준 특별 초청장을 통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VIP 관찰석에 앉아 그의 오만함을 조용히 관찰했다. 이재환은 연단에 올라 화려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프로젝트 오시리스를 KJG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역대급 사업으로 포장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과시하는 것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의 모든 것이 부실한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제스처와 교만한 눈빛에서 과거 자신에게 약을 강요했던 악마의 잔상을 읽었다. 프리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서연은 미리 준비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 마이크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하고 굶주린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민지, 냉철하고 뛰어난 재무 전문가였다. 이재환 상무님, 유민지라고 합니다. 서연은 완벽하게 억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귀사가 제시하신 프로젝트 오시리스의 재무 모델은 향후 5년간 유가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해지 비율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특히 KJ그룹이 보증한 해외 대출 중 네뷸라 캐피털을 통한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숨겨진 채무 불이행 위험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KJ그룹은 프로젝트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상무님께서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의장 전체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다. 서연이 언급한 네뷸라 캐피털은 이재환이 비자금 통로로 은밀하게 이용하던 페이퍼 컴퍼니였으며 그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약점이었다. 이재환은 당황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가 자신의 동요를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향해 싸늘하고 경멸적인 시선을 던졌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밀 재무 정보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분석은 지나치게 비관적이며 근거가 희박합니다. 이재환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우리의 리스크 분석은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검증했습니다. 당신 같은 신진 컨설턴트가 함부로 논할 수준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오셨으면 좋겠군요. 그는 노골적으로 서연을 폄하하며 경고했다. 서연은 그의 오만함에 미소 지었다. 신진 컨설턴트?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 데이터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특히 네뷸라 캐피털을 통해 묶여있는 자금의 원천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법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KJG그룹 전체의 신용도를 담보로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 프로젝트의 사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서연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다. 이재환은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스러움으로 붉게 물들었다. 사적인 이익이라는 단어가 그의 신경을 건드렸고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제어하지 못했다.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의 무례함이 도를 넘고 있군요. 보안팀, 저 여자를 당장 회의장에서 끌어내. 그는 고함을 질러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분하게 자료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네뷸라 캐피털의 복잡한 금융 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핵심 약점 요약 자료였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상무님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KJG그룹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상무님의 오만함이 이 회사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서연은 회의장을 떠나기 전 이재환과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싸늘하고 깊었으며 과거의 슬픔이나 분노 대신 오직 복수의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이재환은 그 눈빛에서 낯선 위압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의 질문을 무시하고 회의를 강행했지만 이미 그의 프로젝트에는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서연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이재환을 자신의 덫안으로 끌어들였다. 이재환은 회의장에서 유민지라는 정체불명의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후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감히 자신에게 도전한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유민지의 모든 것을 캐내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과거, 경력, 자금 출처까지.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파헤쳐. 그녀가 어디 소속인지 알아내서 그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격렬한 증오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민지의 배경은 강 회장과 김 여사가 수년 동안 철저하게 구축해 놓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의 금융 경력은 해외 유수의 기관에서 쌓였고 모든 자금 흐름은 합법적인 투자 자문회사 설립 과정으로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이재환이 고용한 최고의 정보 분석팀조차 유민지가 그저 뛰어난 실력과 정확한 예측 능력을 가진 신진 전문가라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이재환은 허공을 치는 듯한 답답함에 시달렸다. 서연은 이재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다음 단계를 실행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오시리스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이재환의 지시에 따라 부풀려진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재환이 이 협력업체들을 통해 횡령한 금액은 KJG그룹의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있었다. 서연은 이 정보를 이용해 이재환의 동맹 세력을 분열시키기로 했다. 그녀는 앞서 포섭한 한 이사에게 접근하여 결정적인 정보를 흘렸다. 프로젝트 오시리스가 곧 파산할 것이며 이재환이 모든 책임을 한 이사에게 전가할 계획이라는 소문이었다. 이재환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이사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유민지는 한 이사에게 이재환보다 먼저 그의 비리를 폭로하고 협력하여 이재환을 끌어내리면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이사님, 이재환 상무는 당신을 방패막이로 쓰고 버릴 겁니다. 당신이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금줄에 대한 자료는 이미 제 손에 있습니다. 저와 손잡으면 당신은 살 수 있지만 이재환과 함께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서연의 협박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냉철한 사실 분석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탐욕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던 한 이사는 결국 이재환을 배신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재환이 비밀리에 보관하던 네뷸라 캐피털 관련 핵심 문서와
비자금 장부를 서연에게 넘겼다. 이 문건들은 이재환의 모든 부정부패의 증거를 담고 있었으며 이는 서연의 복수극을 완성시킬 결정적인 무기였다. 이재환은 가장 믿었던 동맹에게 발등을 찍힌 셈이었다. 이재환은 자신의 프로젝트가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보며 당황했다. 프로젝트 오시리스의 자금 흐름이 막히고 해외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이사회의 일부 멤버들까지 자신을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유민지라는 이름의 컨설턴트 때문임을 직감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의 기반을 흔들고 있었다. 이재환의 오만함은 그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폭력적인 대응을 선택했다. 그는 유민지의 회사를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그녀에게 거짓 비리 혐의를 덮어 씌우려 했다. 그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짓밟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이러한 반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김 여사의 법률 자문팀은 이재환의 모든 불법적인 시도를 예측하고 즉각적으로 법적 방어막을 구축했다. 이재환의 강압적인 행동은 오히려 KJ주급 내부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이사회의 중립적인 멤버들은 이재환의 불투명한 운영과 폭력적인 방식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사회 멤버들에게 익명으로 이재환의 부정부패 정황이 담긴 일부 자료를 흘려보냈다. 그녀는 내부의 균열을 더욱 키우고 이재환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복수의 서막은 끝났고 이제 전면적인 금융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재환이 유민지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압력을 가하자 서연은 이를 역이용하여 대중의 시선을 끌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사업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었으며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만 완성될 수 있었다. 그녀는 한 이사로부터 받은 핵심 증거들을 검토하며 이재환을 궁지에 몰아넣을 가장 치명적인 자료를 선별했다. 바로 그녀의 과거와 관련된 의료 기록과 낙태약 구매 영수증이었다. 김 여사는 이재환이 서연에게 강요한 낙태약이 사실은 맹독성이 강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화학 분석 결과와 함께 서연의 극도로 쇠약했던 당시의 의료 기록 원본을 확보했다. 이 모든 기록은 이재환이 서연을 철저히 제거하려 했다는 살인 미수의 명확한 증거였다. 서연은 이 증거를 자신이 유민지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서연으로 돌아올 최후의 무대를 위해 아껴두기로 했다. 대신 그녀는 이재환의 금융 비리와 KJG그룹 자산 횡령에 초점을 맞춘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 신분으로 신뢰도가 높은 중립적인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자료를 건네는 동시에 그 기자에게 이재환의 부패 네트워크와 프로젝트 오시리스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심층 보도를 요청했다. 그녀의 목표는 이재환의 사회적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예상대로 KJ그룹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재환의 비리와 불투명한 자금 운용이 상세하게 공개되었고 대중들은 이재환의 오만하고 권위적인 태도와 함께 그의 부패한 실체를 보고 분노했다. 이사회 내에서도 이재환에 대한 퇴진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의 동맹이었던 몇몇 이사들조차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이재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재환은 사면 초가에 몰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힘을 과신하며 반격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며 유민지라는 여성이 KJ그룹을 무너뜨리려는 외부 세력의 스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포와 거짓으로 이사회와 언론을 압박하려 했지만 이미 유민지, 즉 서연이 공개한 자료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서연은 이재환의 심리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를 무너뜨릴 마지막 심리전을 준비했다. 그녀는
이재환의 비서실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한 이사를 통해 이재환에게 서연이 아직 살아있으며 그를 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재환은 서연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과 유민지라는 복병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이재환은 자신의 가장 큰 죄악이었던 과거의 범죄가 자신을 찾아올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성을 잃고 유민지를 향한 공격 수위를 더욱 높였는데 이는 곧 그의 파멸을 재촉하는 꼴이 되었다. 그는 유민지를 제거하기 위해 사설 용병을 고용하는 등 무모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이 모든 과정은 서연의 감시망에 포착되었다. 서연은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연은 김 여사에게 냉철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금융과 법률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나약한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에게 절망과 공포를 돌려줄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복수심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재환이 마지막 발악으로 유민지에게 사설 용병을 보낸 바로 그날 서연은 KJG 그룹 이사회와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전격적으로 소집했다. 이재환은 이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졌다. 그는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법적 절차와 물리적인 방해 공작을 동시에 시도했지만 서연이 구축한 법률 및 보안 네트워크는 이미 그의 모든 시도를 예측하고 무력화시켰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KJ 그룹의 주요 이사들이 모여들었다. 장내는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유민지라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과연 무엇을 폭로할지 주목하고 있었다. 연단의 선서연은 완벽하게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냉철한 평정심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서연은 먼저 프로젝트 오시리스를 포함한 이재환의 모든 금융비리, 행각과 그가 KJG 그룹에 입힌 막대한 손실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으며 모든 증거는 이미 한 이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고하게 뒷받침되었다. 이사들은 이재환의 부패 규모에 경악했고 그의 퇴진이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 위해 마이크에 입술을 가까이 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낮고 단호했지만 감정의 깊이를 담고 있었다. 이제 저는 이재환 상무의 또 다른 중대한 범죄, 바로 저에 대한 살인 미수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장내는 술렁거렸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유민지가 아닙니다. 저는 고 강태호 회장님의 유일한 딸이자 이재환 상무의 전 부인이었던 서연입니다. 이 폭로가 던진 충격은 핵폭탄급이었다. 기자들과 이사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약하고 굶주려 죽은 줄 알았던 서연이 최고의 금융 전략가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문을 박차고 분노에 가득 찬 이재환이 난입했다. 그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서연을 향해 돌진하려 했지만 이미 배치되어 있던 사설 보안팀에게 저지당했다. 이재환은 얼굴이 일그러진 채 서연을 향해 소리쳤다. 거짓말 마. 넌 이미 죽었어야 했어. 넌 서연이 아니야. 이 사기꾼. 그의 무분별한 분노는 오히려 서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꼴이 되었다. 서연은 이재환의 비난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재환 씨, 당신은 저를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굶주리게 만들었고 제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낙태약이라고 속여 맹독을 강요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뿐만 아니라 저의 생명까지 노렸습니다. 서연은 준비된 의료 기록과 독성 분석 보고서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자 이재환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보안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절규했다. 아니야, 내가 그랬어. 그래. 하지만 넌 죽었어야 했어. 네가 살아 돌아올 리가 없어. 난 널 죽이고 싶었어. 너 같은 쓰레기가 내 앞길을 막을 수는 없어.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대중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무너져 내리는 이재환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지만 저는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때 김 여사가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등장하여 서연의 옆에 섰다. 서연 아가씨는 고 강태호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자이며 KJ그룹을 부패로부터 정화할 유일한 분입니다. 이재환은 회장님을 해하려 한 세력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증언은 서연의 주장에 공신력을 더하며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재환은 결국 보안팀과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대중의 분노와 냉정한 정의의 외침에 묻혀버렸다. 서연은 복수의 클라이맥스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고 이제 KJG그룹의 정화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일만이 남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을 넘어선 확고한 리더십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이재환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체포된 후 KJG그룹은 즉각적인 격변을 맞았다. 서연은 강태호 회장의 유일한 상속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김 여사를 통해 확보한 이사회 지지를 바탕으로 그룹의 임시 경영권을 장악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재환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가 구축한 부패한 권력 네트워크를 뿌리째 뽑아내는 전면적인 청산 작업으로 전환되었다. 서연은 임시 이사회 의장직에 오르자마자 그룹 내의 모든 핵심 부서에 대한 강도 높은 내부 감사를 명령했다. 그녀는 이재환과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된 모든 임원과 간부들을 가차없이 해임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뛰어난 전략적 통찰력과 냉철한 실행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기업의 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전문 경영인의 자세로 이 모든 것을 처리했다. 청산 작업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프로젝트 오시리스와 관련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훈련 기간 동안 습득한 금융 지식을 활용하여 복잡하게 얽힌 자금 세탁 구조를 단기간 내에 해독해냈다. 그녀는 국세청 및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재환과 그 배후 세력이 빼돌린 수천억 원에 달하는 횡령 자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는 데 기여했다. 이사회의 일부 멤버들은 서연의 과거의 약함을 기억하며 그녀가 이처럼 거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다. 그들은 그녀가 감정적인 결정으로 그룹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서연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녀는 모든 회의에서 명확한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발언했으며 단 하나의 감정적인 실수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평정심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었다. 특히 서연은 이재환의 부패 네트워크에 깊이 연루되었던 KJC루프의 법무팀장과 재무 담당 임원들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맹렬한 저항에 직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랜 경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서연의 조치에 불복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들이 저지른 명백한 불법 행위의 증거를 제시하며 그들의 모든 반발을 단칼에 제압했다.
그녀는 약자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서연의 단호한 조치 덕분에 외부 투자자들과 시장은 KJ그룹 B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그룹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닌 공의를 실현하는 강인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했다. 김 여사는 서연의 곁에서 든든한 조언자이자 지원자 역할을 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도덕적 용기와 능력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김 여사의 격려는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서연은 이제 복수를 넘어선 KJG그룹의 미래를 책임지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이재환은 구치소에서도 자신의 체포가 유민지라는 사기꾼의 음모라며 분노했지만 그가 빼돌린 자금이 회수되고 자신의 동맹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는 현실 앞에서 그의 오만함은 서서히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의 몰락은 단지 법적인 처벌을 넘어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권력과 명예의 완전한 상실이었다. 서연의 복수는 완벽한 형태로 결실을 맺고 있었다. 이재환이 구속되고 KJ그룹 내부의 부패 세력이 청산되면서 서연은 마침내 강태호 회장의 정식 후계자이자 새로운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녀의 취임은 단순한 경영권 승계를 넘어 KJ그룹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혁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시장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단호한 도덕성에 박수를 보냈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서연이 아닌 대한민국의 경제계를 이끄는 강력한 여성 리더로 인정받았다. 서연은 취임 후 그룹 전체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에 담겨 있던 공정하고 윤리적인 경영 철학을 그룹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재환이 사적으로 이용했던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을 모두 청산하고 모든 재무 보고서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녀는 권력의 오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지배 구조를 확립했다. 한편 이재환과 그의 동맹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완벽했고 특히 서연에게 독성 물질을 강요하여 아이와 그녀의 생명까지 노린 살인 미수 혐의는 대중의 극심한 분노를 샀다. 이재환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은 법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탐욕과 경멸의 대가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은 홀로 자신의 훈련 시설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승리와 복수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녀의 복수는 이재환의 육체적 처벌을 넘어 그가 그녀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삶의 의미와 공정성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할 수 없었지만 그 아이의 목까지 정의를 실현했다는 사실에 깊은 위로를 받았다. 김 여사는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아가씨의 복수는 이제 끝났습니다. 회장님께서 바라셨던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가씨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김 여사의 말에 서연은 비로소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복수심의 불꽃 대신 평화와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KJ그룹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전념했다. 그녀는 여성과 소외 계층을 위한 대규모 교육 및 투자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과거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의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리더십은 재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영향력까지 갖춘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이재환은 감옥에서 서연의 성공적인 행보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절망과 후회에 몸부림쳤다. 그는 과거 서연을 굶주리고 나약한 존재로 깔봤던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가 서연에게 강요했던 고통은 결국 그에게 수백 배의 고통으로 되돌아온 셈이었다. 서연은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닌 능력과 정의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다. 세월이 흘러 서연 회장은 KJG그룹을 세계적인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그녀의 강인함과 도덕적 용기의 증거로 삼았다. 그녀의 삶은 한 여인이 절망의 끝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세상을 향해 가장 전략적이고 의미 있는 복수를 완성한 위대한 드라마로 기억되었다.